상식한 받기를 사랑해주시는 상식이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한때는 잘나갔다가 사라진 물건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보기 전에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기 테이프 방식의 영상 기록 매체를 가리키고 세부적으로 메타맥스, VHS, DV 등이 있었지만 가장 널리 보급되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VHS가 비디오 테이프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죠. VHS를 VCR에 넣어서 재사행 또는 녹화할 수 있고, VHS 입부분에 덮개가 있어 VCR에 집어넣으면 내부에서 이 덮개를 열고 내부에 자기 테이프를 읽거나 쓰는 작업을 한다고 하며, 테이프 꼬임 등으로 덮개를 열어야 할 일이 생겼다면 VHS 옆부분에 작은 플라스틱 버튼을 누르면 열 수 있죠.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VCR을 만들었는데 삼성전자, 금성사는 처음부터 VHS로 갔고, 금성사야 제휴회사가 히타치라 이해가 가지만 제휴회사가 산요 전기면서 금성사와 라이벌이었던 삼성전자도 특이하게 VHS를 선택했는데 이런 대세에 따른 것이었고, 1979년 삼성전자가 국산 최초 VCR을 출시했을 때 VHS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미 70%였기 때문이었죠. 2000년대를 넘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종되었다고 하며 20세기 후반에는 VHS가 자리를 잡아 생산량이 많을 정도였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점 생산량이 줄어들며 결국 대부분이 2010년대 들어서 단종되었죠. 보존한 VHS 테이프를 보유하고 있다면 디지털로 인코딩해주는 업체들이 있으니 이들 업체를 이용하면 좋죠. 한국에서는 전화사업을 독점하던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전화번호부에서 196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고, 1997년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한국전화번호부도 독립법인이 되었죠. 그러나 민영화 이후 인터넷, 휴대폰 등의 발달로 인쇄 형태로 된 전화번호부의 효용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화번호부 사업도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고, 1960년부터 한국전화번호부에서 독점 발행되던 전화번호부는 각 지역번호를 사용하는 지역별로 전화가입자에게 1년에 한 차례씩 무료로 배부되었고, 제작비는 광고 수수료로 충당되어 무료로 배부할 수 있던 것이었고, 1970년도에서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전화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화번호부 사업도 알짜 사업으로 큰 각광을 받았으며, 당시에는 공중전화 박스에 비치되었을 뿐 아니라 웬만한 가정과 회사에서도 전화번호부를 받아두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했고, 한국통신에서 주요 고객에게는 전화번호부를 직접 배달해줬고, 그 외 일반 가입자는 전화국을 방문하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죠. 예전에만 해도 전화번호부는 절도범의 절도를 도와주는 정보통이 되기도 했고, KT에서 발행한 전화번호부로 186차례 상습적인 절도 범죄를 저질러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범인이 붙잡히기도 했다고 하며, 또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번호부 임명편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받지 않을 경우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이는 일도 많았죠. 필름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필름의 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카메라이고, 디지털과 달리 필름은 빛 자체를 필름에 태워서 상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보니 사진의 선명도가 높으며 판형이 클수록 선명도의 끝을 달린다고 하며, 이런 장점은 당장 리행 암술토로 사진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해당 사진은 1969년 아폴로 11호 당시 촬영한 사진이지만 54여 년이 지나 현재에 찍은 사진처럼 매우 높은 선명도를 보여주고 있죠. 과거 카메라라 함은 필름 카메라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꽤 최근까지인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필름 카메라가 대세였으며, 이는 전업, 취미, 보도 등 사진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가 아니었죠. 일명 삐삐라고 불렸던 무선 통신기기, 조금 격식을 차린 이름이자 정식 명칭은 무선 호출기이고, 통신은 되지 않고 수신만 되는 단반야 통신기기이고,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전자기기로 한 줄 정도의 텍스트를 표기할 수 있는 LCD와 간단한 버튼 두세 개가 있고, 수신을 받으면 여기에 전화번호나 메시지가 표시된다고 하며, 그래서 메시지를 수신한 사람은 사용 가능한 전화나 근처 공중전화로 가서 발신자에게 연락하는 식이죠. 핸드폰으로 치면 급히 연락받은 문자와 수신자 번호를 함께 보내는 셈이라고 하네요. 90년대 중반만 해도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일단 사람이 한번 나가면 연락이 불가능했다고 하며, 그나마 어딘가 가게에 있다는 걸 안다면 가게로 전화해서 바꿔달라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게 종업원도 이런 걸 귀찮게 여겨서 잘해주지 않았고, 그나마도 전화가 없는 야외에 있는 상황이면 그냥 연락할 방법이 없는 시절이었고, DJ가 있는 다방의 경우 DJ가 멘트를 하던 도중 누구시 전화 왔습니다 같은 식으로 방송으로 알려주기도 했다고 하며, 그렇다고 당장 연락해야 긴급 상황이 당시라고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호출기로 연락을 보내 근처의 공중전화라도 잡고 이쪽으로 연락을 해달라는 말 그대로 호출하는 도구였죠. 국내에서는 1983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012, 015, 01577, 01579 번호체계가 있었고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보편화되어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1990년대 후반까지 최초로 이동통신계를 풍미한 휴대통신기기였으며 전성기인 1997년에는 한국 4,500만 인구 중 사용자가 2천만에 달할 정도였죠. 1995년 CDMA의 상용화와 1997년 PCS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휴대전화가 급속도로 보급되던 시기인 1998에서 1999년을 즈음하여 삐삐는 급격히 쇠퇴하였으나 휴대폰의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삐삐의 애착을 가진 사람들, 증권정보수신 서비스 이용자 등 일부 사람은 2000년대 이후로도 꾸준히 이용했고 특히 병원에서는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파로 인해 정밀 의료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휴대전화가 보급된 이후에도 한동안 삐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죠. 2009년 말쯤에 리얼텔레콤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사용자 1만여 명이 강제 해지를 당했죠. 2012년 방통위는 리얼텔레콤이 사용 중이던 18번호 012를 회수하였고 012 번호를 사용하던 삐삐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되었죠. 1971년에 IBM에서 최초로 개발했죠. 참고로 디스켓은 IBM이 1971년에 등록한 상표명이고 IBM은 하드디스크와 IBM PC도 만들어 현대 PC 환경에 기본을 확립하기도 했고 플로피 디스크 초창기에 나온 것의 크기는 무려 8인치로 5.25인치짜리를 크게 만든 것처럼 생겼으며 용량은 50KB로 2바이트 문자를 쓰는 원고지로 환산하며 400자 원고지 약 80장 정도의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분량이었죠. 이후 1980년에 소니에서는 3.5인치 크기의 플로피 디스크를 만들었고 그래서 구분법은 8인치가 표준 플로피 디스크, 5.25인치가 미니 플로피 디스크, 3.5인치가 마이크로 플로피 디스크죠. 1990년대 말부터 CD 레코더와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되며 플로피 디스크 사용 빈도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큰 용량의 CD에 구워서 작은 용량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했죠. 그러나 환경에 따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곳도 많았기 때문에 플로피 디스크의 사용은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하며 현재 나오고 있는 완제품 PC들은 아예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없이 출시되고 있죠. ODD조차 기본으로 달려있지 않은 컴퓨터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고 PCI 슬롯에 꽂는 플로피 디스크 컨트롤러가 출시된 적이 있으나 저조한 수요로 얼마 못 가 단종되었죠. 친구들 사이에 이를 이용한 사기를 치기도 했죠. 바로 스타크래프트 실행 파일만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서 플로피 디스크에 넣어놓고 야 인심 썼어 스타 구워주마 그리고 선물 즉 전체 구성원 파일들 중 스타 실행 파일인 이것만 넣어주는 식이죠. 사실 컴퓨터 사용자들 간에 있는 생각외로 흔한 착각 중 하나인 실행 파일 하나만을 해당 프로그램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번 시간에는 사라진 물건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추억의 물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 구독 안 누른 상식이들은 구독 누르자!